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맞서서 국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우리 경제 발전에 대한 견제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위기를 자극제로 삼자며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그리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좀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의지를 더 키워주는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발언의 일부분일 뿐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예. 이번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한국 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네. 조금 더 세부적인 말씀들을 자세하게 해주신 거고요.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에서 최근에 저는 조금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은 역시 평화경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평화경제. 네, 북한에 관한 언급을 했던 것이 조금은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예.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 미사일 아니면 방사포의 발사로 사실은 그전과는 다른 기류의 남북 관계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일본과의 경제 마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 남북한 문제를 푸는 새로운 또 하나의 찬스로도 활용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자극제다.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박원곤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현 정부가 출범해서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주변 4개국의 경제나 안보가 우리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 네. 처음에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방향은 맞게 잡은 거고 그렇기 예. 때문에 수출입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외교를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통령 발언 중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네네. 신남방 정책과 북방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수출입 다변화를 해야겠다. 이것은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 보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한테도 사드 이후 여전히 보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아세안 국가들 또 북방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것은 좋은 정책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한국의 그런 경제의 정책 방향을 확인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무엇보다 이제 8월 15일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경축사가 최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봤을 때 이 경축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좀 보시나요? 예,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있기 전까지는 저는 역시 일본하고의 경제 마찰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지난주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넘어서 일본이라는 산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굉장히 구체화하고 한국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저는 천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예. 근데 북한 문제가 갑자기 끼어든 걸로 봐서는 역시 조금 더 큰 그림으로, 그러니까 동북아를 시야에 두고 어쨌든 북한 문제와 일본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그 안을 묶는 키워드로서 한반도를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외교 정책과 경제를 같이 결부시키는 그런 의미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연히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첨언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일본과의 지금 현재 경제 마찰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맞대응을 할 것인가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과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출구에 관한 얘기들이 일본에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8월 15일에 경축사에서 예. 조금은 지금 현재의 양국의 대치 국면이 끝나고 날 무렵, 그리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수습 국면으로 갈 때 한일 양국의 복원 방향, 관계의 복원에 관한 메시지를 적절하게 담아서 제시한다면 굉장히 세련된 메시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저도 하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우리 문 대통령이 그런 식의 메시지는 좀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8월 2일 각이 발표 이후에 일종의 이제 모두 발언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일본의 문제점을 예, 예. 확실히 지적을 하면서 더불어서 그래도 일본이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여전히 협의의 여지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출구를 좀 열어놓는 것은 필요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뭐 일본의 이 정말 우리로서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조치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어쨌든 해결 과정은 이게 이런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품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협상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예.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저는 핵심을 뭐라고 보냐면 지금 어쨌든 일본의 지금 이 현재 조치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오늘 대통령 발언에도 사실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 저는 이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아베 내각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뭐 미국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고 이것은 국제사회와 이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예. 네. 라는 그런 공감대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바라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15일 그런 네. 메시지에 일본의 부당함을 지적을 하면서도 예. 더불어서 이 부분 메시지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국제사회가 이 8.15 메시지는 일본도 됐지만 국제사회한테도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네네.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8.15 경축사를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국내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핵심은 뭔지 박 교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예, 그 100대 부품 소재를 이제 국내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부품 소재를 사실상 일본이 무기화해서 우리 경제에 이게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오늘 그 성인묘 산업통상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개 품목, 10개, 100개 품목을 얘기했습니다. 20개 품목은 1년 안에, 80개 정도의 품목은 5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뭐 상당 부분 국산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예. 이것은 뭐 일본에 의해서 우리 홍 부총리가 얘기한 거는 한 159개 품목 예, 정도가 159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외의 품목도 포함이 된 겁니다. 단순히 일본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의존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공급선이 유일하게 뭐 한두 국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면은 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되는데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안 돼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안 할 만한 국가, 예를 들어 유럽 국가라든지요. 예. 이런 걸 무기화하지 않을 국가는 뭐 이 리스트에서 당연히 배제를 하지 않았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네.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뭐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이런 대책들이 뭐 효과를 보려면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년, 5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는 거는 지금 9월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력이든 자금력이든 역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집중적으로 어쨌든 재정과 세제에 관한 지원들을 정부가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한 얘기들도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커다란 우리가 경제의 사실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연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소는 이번에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번에 할 때는 예. 방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 전체에 대한 균형 잡힌 발전 플랜이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기술이 사실 뒤처지는 건 아닌데 문제는 대기업이 안정적으로 그 자기들의 제품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로벌 체인, 그러니까 밸류 체인에서 일본 쪽이 부품이 사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면 굳이 국산을 왜 쓰느냐.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우리 내부에 있는 이 불확정성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찌감치 좀 지적돼 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앞서 이제 정치권 연결을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싶네요. 그 민주당의
일본 경제 침략 대책특위의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쿄를 포함해서 여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행 금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일본처럼 여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경보 정도를 하는 건 모르겠으나 예. 네. 물론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조금은 강경한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우리 쪽의 전열을 정비하고 일본 쪽에 각성 효과를 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불매운동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에서 가장 커다란 의미는 지극히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정치권이 말을 보태는 의미는 있겠으나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면서 여행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발상이라면 저는 조금 번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행을 간다 그랬을 때 그 가서 오히려 최대성 의원이면은 일본 가서 여행을 혹시 가게 되더라도 예. 정말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전할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주문을 단다면 굉장히 멋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예. 여행 금지를 얘기하시는 거는 그건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해법들에 대한 질문들이 좀 뒤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라 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언급해봤고요. 자, 그리고 청와대 쪽 그 대책을 좀 보면 지금 이 대책반을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끌고 있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인물이 어떤 자리를 맡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보면 여론전에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대책반을 만들어야죠. 이것은 아주 심중한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그 판단이고요. 더불어서 앞으로 일본의 그 조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피해를 볼지 이제 그런 부분도 아직 불확실하니까 당연히 상황 대책반이 운영되는 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여론전은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해외 여론, 그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 작업들은 뭐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일본의 이런 조치가 반자유주의 무역 질서다라는 것은 뭐 거의 확실한 거니까 네. 이것을 계속 퍼뜨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 저는 일본 내에서 물론 우리 하 교수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수상과 이 아베의 내각은 우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미 예.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목소리들과도 우리가 연합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메시지를 관리를 한다면 예. 두 파트로 나눠서 가야 됩니다. 국제 여론을 환기하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도 같이 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소리들과 더불어서 일본 내에 있는 아베 신조 이 내각과 정부가 우익으로 막 치다르는 거에 대한 경각심과 경고를 내는 목소리들 네. 그 목소리들과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그래야 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어쨌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선거로 뽑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론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서 만약에 다른 여론이 형성된다면 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저는 하나의 적극적인 우리 정부의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주요 대기업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주에 5대 그룹 기업의 경영진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뭐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5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베 신조 내각이 타겟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 생산하는 우리 한국의 주력 기업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본격화된다면 그 기업들부터 피해가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세부 품목 또 그리고 그 기업들의 지금 수급 현황 같은 것도 다 정부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죠. 네. 지금 일본의 조치가 한 7일 정도까지 아마 공포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뭐 21일 후니까 28일 정도라고 하는데 네. 28일 시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그때 가도 사실은 잘 모를 겁니다. 일본이 그것을 뭐 공포하지는 않겠죠. 그걸 뭐 알리면서 움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예, 크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업과 정부가 연계해서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나왔던 보도인데 이게 이제 독도 방어 훈련을 미뤄왔는데 그동안의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요. 근데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독도 방어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일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독도 방어 훈련은 봄, 가을에 걸쳐서 연례적으로 2번을 하는 방어 훈련입니다. 주로 이제 적 잠수함이 침투하는 것을 포함해가지고 독도 주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동해안은 뭐 이른바 일설에 의하면은 과거 소련 시절부터 핵 잠수함이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독도를 넘어서서 한반도 전체에 대한 방위 능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네, 물론 당면한 부분은 영유권 문제로 일본이 이제 시비를 걸고 있으니까 일본을 겨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얘기가 지금까지 그 봄에 있을 부분이 연기가 되어서 이제 8월 중에 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분명히 일본 쪽에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중국의 항공기들이 독도 주변에 영공을 침범했을 때 그것도 난리가 나면서 출동하지도 않은 전투기가 출동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예.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적어도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독도와 관련된 것들은 일단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 담담하게 저는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방어와 관련된 국가의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영토와 영해의 수호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한일 관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그런 것들을 친절하게 일본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히 사전에 공지를 하고 네.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일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도는 충분히 조치를 취한다면 8월 중에 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좀 첨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독도 방어 훈련을 이번에 할 때 사실 23일 날 러시아가 지금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독도 쪽으로 침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대비 훈련도 같이 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독도에 계속 시비를 거는 일본이 뭐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공 침범을 한 것은 러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독도 훈련을 할 경우에 우리 F-15 저희 전투기가 출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할 그런 것에 대한 대비 훈련도 이번엔 정말 같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영토이자 영공이고 영해다라는 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방면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일본 국제예술제에서는 이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전시 4회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경화 보수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여러 종류의 사태를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정도로까지 노골적인, 그러니까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전후 최악의 검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 나고야 시장 가무라 타카시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서 그분은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정치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위안부와 소녀상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허용을 한다라는 것은 마치 본인의 보수 정치가로서는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반대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오히려 아이치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나고야 시장 자신이 과연 이거를 검열을 하려는 것인가, 헌법 21조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는 일본의 부정적인 부분과 그래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가능성 두 가지가 드러났다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된 부분들은 한일 관계 자체가 아니고 앞으로 문제에 있어서도 적어도 일본이 가질 수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사태죠. 예. 그 얘기까지 오늘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